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세요. 자, 이 말과 똑같은 똑같은 문제 뭐다? 역함수를 가지도록. 맞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의 존재 여부는 뭐였어? 1대1 대응이었습니다. 맞죠? 그때는 1대1 대응입니다. 였지만 그게 수투에서는 또는 수투랑 미적분에서는 어떻게 해석된다? 증가함수이다 혹은 감소함수이다. 증가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거, 감소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는 거. 뭐 그거였죠. 어쨌든 뭐야? 요 fx라는 함수를 뭐해?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부터 정해줘야겠네?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어쩔 수 없이 뭐로? 구간에 따라 다르게 두 가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죠? 어떻게? x3승 플러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5x 마이너스 뭐야? 30a 플러스 3. 뭐 했어? 절대값을 그냥 풀었어. 왜?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a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3승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30a 플러스 3. x가 뭐 할 때? 2a보다 작을 때. 됐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했어? 구간에 따라 다르게 함수 자체를 절대값을 풀어봤다. 그러면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되겠네? 미분을 해줘야 되겠네. 미분을 해보자. 뭐예요?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15. 두 번째, 3x의 제곱에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 x가 2a보다 클 때, x가 2a보다 작을 때. 왜 등호 뺐지? 미분 가능한지를 모르니까. 어디에서? 2a에서. 그래서 요거 구간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는 함수는 도함수를 쓸 때는 항상 등호 빼라고 했죠. 오케이.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썼다. 그때 요 녀석이 뭐 하면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 요 녀석이 뭐 하면 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는데 미지수가 없잖아. k라는 미지수 같은 게 없잖아. 그럼 일단 요거 자체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부터? x제곱에 플러스 4x에 플러스 5는요. 뭐부터? 인수분해부터 해봤어. 아, 뭔 소리야? 3으로 나누는 것부터 해봤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치? 그럼 의심스럽네. 판별식을 써보자. 뭐예요? 4 마이너스 5냐? 5. 아, 음수 나오네. 아, 0이 되는 경우가 없다. 그 말은 뭐야? 붕 떠 있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두 번째, 얘는 역시 3으로 나눠보자.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치?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저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5라는 녀석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생기거든. 정확하게는 어디? 마이너스와 1일 때. 근데 어떤 2a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디만 봐야 돼? 왼쪽만 바라봤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잖아. 그럼 2a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겠네. 어디? 여기 있으면 되겠다. 그렇지? 2a보다 왼쪽에서는 누가?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함수 요거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겠네. 여기 있으니까. 됐지요? 아, 그래서 뭐부터? 일단은 2a부터 마이너스보다 일단 작은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둘이 같아지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치? 등호가 있다 없다도 있기도 하고 증가에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어쨌든 일단 A의 범위가 뭔가 하나가 나와버렸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하나 나왔고.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해줘야 돼? 아, 하긴 증가하도록이니까 상관없겠구나.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답은 끝. 마이너스 2분의 5. 1번. 알았음? 알았음? 부셔? 아무튼 여기까지. 됐지요? 다음. 741번 한번 보자.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녀석. 요거는 하나는 아마 다르게 배워왔을지 어떻게 배워왔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가자. 원래 이 문제 원래 교과서식 풀이는 뭐였어 얘들아?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f3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에 여기에 뭐 해야 돼? 플러스 f3을 하나 더하고 마이너스 f3을 하나 더해서 이런 식으로 뜯어줘야 된다. 맞지? 그러나서 양변을 h로 나누는 거를 양변이래. 이 전체를 h로 나누는 거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묶기 위해서 얘도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은
뭐가 만들어지거든? 각각 미분계수의 정의가 만들어지거든. 이게 이제 교과서식 원래풀이다. 그치? 이거 도 기억을 해야 된다. 왜?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 f였다면 이 방식을 반드시 써야 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 어차피 다 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한 거 알고.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 f, 요 R은 잘 들어잉? f 속에 있는 녀석들 둘이 빼보면 얼마 나와요? 2h가 나옵니다. 그 2h가 분모에 있기만 하면은 그것도 미분계수의 정의야. 맞지? 그래서 2h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h밖에 없네. 그럼 분모 분절 몇 배? 2배 하고 2배 해버리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바라보면 얘는 뭐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 거야. 오케이? 속에 있는 거 뺀 게 분모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뭔데? 얘가 h가 0으로 향해 가면 f 속에 게 3으로 가고 f 속에 게 3으로 가니까 여기서도 3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2는 2배.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빨라진다 그랬죠? 자, 어쨌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2 곱하기 f'의 3이다. 그럼 fx의 식을 찾아와서 가나의 조건을 보고 미분해서 3 넣어주세요라는 거다. 그치? 자, 그럼 위에서 읽어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가.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고 개수비가 1분의 1꼴이어야 되네. 그래서 fx는 뭐로 시작하는 거? x 3승으로 시작하는 어떤 3차 함수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은 뭐야? 잘 안 보인다.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값을 가진다. 아, 이거는 뭐네?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의 2가 0이어야 하겠네. 그래서 fx는 모르겠지만 f'x는 뭐예요? 미분을 해주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가 3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1과 2를 넣으면 각각 빵빵 나오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우리는 어차피 3을 넣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이제 3 넣어주면 얼마야? 4, 1, 12? 24가 다 되겠네. 답은 몇 번? 5번. 됐나요? 끝. 정리. 자, 가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제야? 중학생 때 2차 함수 가지고 뭔가 블라블라 설명하던 거 있지. 약간 그 녀석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A, B, C, D의 부호를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기. 뭐 A는 최고차의 개수. 뭐 그러니까 오른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 뭐 기타 등등등. 뭐 그런 녀석들입니다. 어쨌든 각각의 의미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제일 첫 번째,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면 A는 양수, 오른쪽 끝이 위로 끝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면 A는 음수. 맞지?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도 돼? 그냥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니 음의 무한대니가 A가 부호가 결정을 하니까 그걸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올라가는 형태니까 A는 양수인 거 확실하고 두 번째, B가 뭐야? 어떻게 보면 F0이지. 그래서 fx라는 함수에서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 다른 말로 y절편. 알았음? 어디에 찍혀있어? 위에 찍혀있으니까 D는 양수다. 맞죠? 세 번째, 이제 나는 보통 C를 좀 설명을 하는데 1차항의 개수의 의미가 뭐이기도 해. 1차항의 개수. 미분을 해서 0을 넣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다? x는 0. 다시 y 절편에서의 뭐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예요? 요거 딱 보자마자 음수 하면 되겠지. 기울기의 부. 알았음? 다시 한번 어떤 다항함수에서 1차항의 개수의 의미는 f'의 0이고 그거는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쩔 수 없음. b는 좀 다른 얘기 해야 되는데 b f'x를 봅시다. 뭐냐면은 3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있고 그게 0이 되는 곳을 찾아보면 x값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고 했을 때 b라는 녀석은 누구와 함께? a와 함께 뭘 결정하는 거네? 근각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얘기인 거야. 알았지? 다시 한번 두근의 합. 누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식을 가지고 보면은 뭐다? 마이너스 2.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최고차의 개수분의 2b 1차의 개수. 근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잖아. 양수로 나와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a가 뭐였지? 양수인 거 알잖아. 그럼 b가 음수여야 양수가 되겠지. b는 음수.
그렇게 ABCD의 부호를 다 판단을 한 상태에서 다음 중 양수인 찾아주세요. 음수끼리 곱했거나 양수끼리 곱한 놈 찾아주세요. 그렇지? 됐지? 그러면 A는 지 혼자의 양수니까 쟤는 안 되고 B, C, D가 아니네. D도 양수네. A, D 없지? 탈락. C, B, B, C가 있겠네. 답은 3번. 됐니? 동동 됐음? 다음 800 아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나서 요거 나머지 문제들은 네가 풀어봐. 알았어. 7, 8, 8 하나만 더 할까? 이거는 그냥 문제만 풀지는 않고 너희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다. 지금 이 질문 자체는 뭐예요? A, B, C, D의 부호 결정하기입니다. 알았죠? A분의 절대값 A나 절대값 A분의 A는 A가 양수면 1, A가 음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놈들이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부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동현이 씨 알겠죠? 지금은 이 부호 결정이라는 유형 안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호를 찾으러 갔을 수도 있겠지. 맞은 사람들 중에도. 근데 나중에 그런 유형 구분 없는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물어보면 바로 부호 찾으러 가야 된다고.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가 뭐 그나마 치자면 789? 자, 789번 가보자. 일단은 세 개는 똑같아. 첫 번째 누구? A.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니까 A는 양수. 이거는 외운 사람들도 풀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를 결정하는 건 안녕하세요. 그거는 A의 부호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최고치의 개수 A. 그거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한 거고.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 E가 말하고 싶은 거는 F0. 그래서 뭐다? Y 절편 자체의 부호. 내려가 있으니까 E는 음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아까 저거 D인가 지금? D. 1창의 개수는 뭐다? F'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 D가 음수다겠지.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누구? BC. 이제 BC는 다르게 결정해야지. 자, 간다. B와 C, 그 최고차항보다 낮은 두 개의 차수의 항들은 어디서? 도함수에서 일단 나옵니다. 4AX의 3승, 3BX의 제곱, 2CX 플러스 B는 0. 여기서 이제 세근 X가 뭐야? 알파, 베타, 감마인데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알파, 베타, 감마가 딱 다 뭐야? 세근이 모두 다 양수. 그걸 이용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 당연히 양수지. 양양양 더했으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구해?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의 부호 반대. 그게 양수라는 걸로 AB의 부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C는 1차항의 개수니까 뭐예요? 두 개씩 곱한 놈들의 합. 당연히 또 양수겠지. 그게 뭐다?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그 다음 항의 개수의 부호 그대로. 얘가 양수예요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B의 부호 나오고 C의 부호 나오니까 답은 생략할게. 동의됐나? 이것 때문에 질문은 아니지. 저것 때문에 질문인 거지. 설마 이것 때문에 질문이 근각계수 관계? 끝. 자, 801번 가보자. 1학년 거랑 연결 잘 시켜라. 지난번에 내가 토요일이었지 우리. 토요일 날 수업 때 그 얘기 했었잖아. 극대극소 얘기하면서 근의 분리랑 연결될 수 있어 라고 그거는 강조를 내가 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1학년 거랑 연결됐을 때 1학년 거 떠올려야 됩니다. 알았죠? 그런 문제들 잘 보시고. 그리고 요 문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전에 지난 시간에 수업 때 안 했는데 요 790번대에서부터 800번, 805번인가? 806번이네. 여기까지의 문제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반을 수업할 때는 이 유형 사실은 뺨. 교재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문제는 무조건 빼는 유형이라서 이 801번, 3번, 5번은 사실 다 중요하기는 해. 질문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알았지? 여기서 나오는 놈들, 여기서 예를 들어 가히 조건은 이걸 말하는 거야. 바이 조건은 이걸 말하는 거야 해서 너희들이 처음 보는 녀석들 분명히 등장할 수 있다. 그거 너희들이 잘 앞으로 맞춰가라. 알았지? 잘 기억했다가. 일단 801번 가는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도 했었던 녀석입니다. 맞죠? 방금도 나왔었고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고 계수 b가 뭔가 마이너스 3을 이룬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분자가 뭐여야 해? 분모가 2x제곱이니까 분자는 계수는 마이너스 6을 가지는 2차식이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저 3창 x3승은 fx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라져야 되고 남아있는 게 요게 나오면서 계수비가 2x제곱분의 마이너스 6x제곱 하면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3. 맞지? 그러면 아직 뭐는 몰라? 1차항과 상수항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프라임에다가 1 넣어주면 0이 나온대요. 그럼 여기를 뭐로 잡아볼까? ax 플러스 b로 잡아볼까? 미분해서 1 넣게. 미분해보자.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a. 맞나? 여기에서 f 프라임에 1을 넣어보자. 얼마 나와요? a-9? 그게 0이래요. a는 9. 그러면 여기까지 fx는 뭐가 나왔어? x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b. 상수항만 모른다는 얘기니까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기만 하는 상황이고, 맞지? 그거를 이제 다가 뭔가 결정을 해주려나 보다. 여기까지 됐나요? 가자. 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어떤 방정식에 대한 얘기야. 어떤 방정식? 절대값 fx라는 거랑 1이 같아진다라는 방정식. 이 방정식은 뭘 의미하는 거네?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 그 만나는, 밑으로 가자. 이 두 함수, 이 함수와 이 함수의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몇 개? 5개가 되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fx의 생김새 우리 그릴 수 있잖아. 아까 미분했었던 거 다시 쓸 건데 미분해봐.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0 되는 거 찾아보자.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 된다. 1, 3, 마마. fx는 반드시 이렇게 생겨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접어 올렸을 때 교점이 5개가 발생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저 3차 함수가 x축이 이런 데 있거나 혹은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절대값 접어 올려봐. 어때? 어떤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5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죠. 무조건 불가능. 탈락. 그럼 두 번째,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너무 연하게 했나? 뒤에 안 보이나? x축과 이렇게 만나는 상황이었어도 불가능하지. 상수함수를 아무리 잘 움직여도 5개에서 만나는 게 불가능하지. 뭔가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그 y좌표 1, y는 1이 있나 봐. 그래서 살짝, 너무 작다. 살짝 요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로 그려보자. 접어 올리면, 절대값 씌우면 요렇게 생깁니다. 5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는 거 딱 하나 가능하지. 언제? 요런 상황. 이게 y는 1이면 5개잖아. 근데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에 정중앙에 x축이 있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접어 올렸는데 요렇게 됐다. 이 두 개가 똑같은 값이다. 그러면 상수함수 y는 1을 그렸을 때 5개의 점에서 만날 수가 없지. 요런 데 상수함수가 있으면 6개잖아. 여기는 4개밖에 안 되고 여기는 2개. 맞지?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 그럼 무조건 이거네. 됐나요? 그러면은 자 다시 원래 함수에 집중을 해보자. 어디? 요거. 원래 함수는 뭐였습니다? 극대값이 1이며 극소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또는 이쪽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지. 그때 접어 올렸을 때 y는 1이 여기 있으면 또 5개잖아. 그러면은 원래 함수에 집중을 해보면 원래 함수는 뭐였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극대값이 1보다 크다. 이런 상황이어야 하겠지. 그거를 만족해주면 됩니다. 누가? B가 그걸 결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음? 끝.
이후 과정은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보세요. 지금은 절대값으로 크게만 찾았고 너희들은 깔끔하게 풀려면은 다시 fx만 딱 그려놓고 풀면 좀 더 편하겠지? 마무리 지어보세요. 801번. 요거는 다 같이 다. 자, 803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자 뭐냐면 요거는 뭐 형광펜 표시가 하나도 없네. 너네 책에다가 빨간 밑줄 정도만 하나 싹 그어볼까? 어디를 보냐면 여기서 제일 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거임. 여기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게 결국은 3차 함수야. 3차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랑 불가다 이거. 4차 함수가 있을 때 절대값을 씌웠는데 역시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눈에 좀 익혀둬야 돼. 이 말 자체를. 여기서 더 좀 특이한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밑에 거긴 해. 4차 함수긴 해. 4차 함수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불가능하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이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찾아봐야지. x축이랑 그냥 뚫고 지나가는 형태면은 접어 올리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점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점들은 뭐 당연한 말로 안 만나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할, 미분 가능할 거고. 저기 채원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면은 잘 접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접했다고 해도 접어 올려버리면 미분 가능해지거든.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요 4차 함수가 만약에 절대값 씌웠을 때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딱 하나입니다. 뭐 요렇게 생긴 함수에서 여기를 x축이 지나갈 때 무조건 이거임. 그래서 프라임 말고 그냥 fx가 영이 되는 게 삼중근과 한실근이 나오는 것밖에 없음. 물론 삼중근이 작으면 뭐 반대로 돌아갈 수는 있고. 알았죠? 무조건 이거고. 왜? 절대값 씌워봐. 싹 미분 불가능. 무조건 이거잖아. 알았지? 근데 3차 함수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는 해.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f'이 지금 미지수 없이 나오잖아. 그래서 f' 때문에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사실은 끝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요렇게 생겼을 때 도 x축을 만들어주면 미분 불가능하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에서도 여기만 아니면 x축이 어디에 있든지 미분 불가능한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3참수가 이렇게 생기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런 데서 아니면은 뭐 요런 데서 x축과 만나고 있었으면은 절대값 씌워주면 미분 불가능은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기는 해. 알았죠? 근데 지금은 뭔지 알잖아 어차피. fx가 미수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미분을 해보자. 뭐야?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0 된 것을 찾아볼까? 양면에 6으로 나눠보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1과 2로 마마 인수분해가 된다. 그치? x는 1, 2. 그래서 뭐다? fx의 생김새는 무조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fx를 보는 게 아니라 fx 플러스 a를 보려고 하는 거지. 그지? 적당하게 a만큼 위아래로 움직여봐. 그러면서 뭐 해봐? 절대값을 씌웠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게 해봐. 그러면 너네한테 이제 이게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a라고 했을 때 누구? 얘가 뭐 나오고 얘가 뭐 나온지를 계산해서 잠깐 함수식 좀 써야겠다. 뭐 나온지를 계산해서 우리는 x축을 이런 데 위치시키거나 혹은 이런 데 위치시켜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끝. 계산하자. 1 넣어보자. 뭐 나와? fx에 1 넣어주면 뭐 나오지? 0이네? 그럼 여기는 a네요. 2 넣어보자. 뭐 나와?
16 마이너스 49,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5. 뭐야?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우리는 X축 0이 A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거나 혹은 A 마이너스 1보다 0이 아래에 있거나 만나거나 즉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됐죠? 끝. 여기까지. 어때요? 정말 쉽죠? 양수의 범위니까 우리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예. 정리? 그래서 어쨌든 수능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일 겁니다. 이거. 모의고사형 문제에서. 맞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 특히 4참수 나오면 좀 이따 좀 강조해서 풀 건데 이거 805 아니야? 맞네. 아니야. 좀 이따 풀자. 자, 805번 한번 볼까요? 4참수가 있었어. 뭔가 도함수는 제공을 하다가 말았네. 아무튼 f'x가 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fx라는 4참수가 있다. 그때 나 절대값 fx는 f0이 된다라는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 저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자. 내가 지금 뭘 좀 보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결국 이거야. 4참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뭐 F는 어차피 상수니까 뭔가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얘기 뿐이고 어쨌든 절대값 씌웠는데 한 곳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얘기 이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랑 같은 상황이야. 알았지? 알았지? 그 얘기니까 일단 패스. 가보자. fx가 이렇게 됐는데 무조건 W 모양 아니다, 그지? A가 뭐 예를 들어서 0이 2보다 크다면은 W 모양 나올 수 있거나 0과 2의 사이에 있는 뭐라면은 저런 W 모양이 나올 수는 있어. 근데 A의 값을 특정하지 않았잖아.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 거야? 요거일 수도 있는 거야. 알았죠? 뭐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해? 주세요.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fx는 f0이라는 거는 사실 방정식의 근이 최소 몇 개? 한 개 이상은 있지. 뭐 0 이상은 있잖아. 0 말고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0은 있잖아. 근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쩌고 저쩌고 됐다? 뭔 소리야? 얘가 음수였나 보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값 씌워서 양수만 나오는 놈으로 바꿔놓으니까 실근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 됐죠? 수연아, 채원아, 오늘 왜 이렇게 졸려? 잠 깨요. 뛰어왔니? 버스 잘못해서? 잠 깨요. 아무튼 요 얘기다, 그치? 뭐야? F0, 0일 때의 Y좌표는 음수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기억부터 가보자. 뭐야? F'을 준 거잖아. 뭐? A가 0이라고. X제곱 X-2. 프라임이 0 되는 게 0에서 중근 하나, 2에서 실근 하나. 어떻게 생겼어? 요거다, 그치? 요게 0이고 요게 2인 상황이다, 그치? 근데 항상 만족해야 되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X축은 0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럼 fx가 0, X축과 만나는 점은 서로 다른 두 개 맞잖아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됐지? 두 번째, 니은. A가 0과 2 사이래. 그러면 F'X, 이거 식은 다시 쓸 필요 없는데. 아무튼 X, X-A, X-2에 그 A가 0은 아니고 2도 아니니까. 무조건 어떤 모양? W 모양. 근데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하나는 A가 0에 좀 가까워. 2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또는 0과 2의 정중앙 A가 1일 수도 있지. 요것도 가능은 합니다. 대칭성은 이 값도 대칭일 때만 나오는 거고 세 번째 0과 2 사이 있는데 2에 좀 가까운 A면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런 세 가지 상황에서 FA, A를 넣었을 때 값이 양수래. 근데 0은
F형은 음수잖아.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X축은 반드시 여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X축은 반드시 여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 X축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서로는 넷을 갖는다. 땡이네. 왜? 저 세 번째 케이스. 두 개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죠? 항상 네 개만 갖는 건 아니니까 땡. 알았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이번에는 뭐 A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뭐라고? 뭐라고? 승빈아? 아, 뭘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들었는데. 브라핑이네 저거. 아, 시중에 간 거야? 알았어. 자, 가자. 요거 디귿. 이거는 A를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 아니라. 뭔 상황? 절대값을 씌웠는데 사참수가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딱 두 가지 상황이야. 첫 번째 A가 0이거나 두 번째 A가 2거나. 그래서 F'은 안 쓸게. A가 0이면 방금 이 상황. 이겁니다, 이거. 여기가 0, 여기가 2. 두 번째 A가 2라면 요거지. 여기가 2, 여기가 0. 알았지? 근데 그 K에서 한 군데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졌대. 근데 뭐 했어, 얘들아? 이거잖아, 이거. 반드시 이 함수는 X에 2를 넣어주면은 X축과 만나버리는 거지. 2 넣어주면 F2 빼기 F니까 0이잖아. 그러니까 2, 블라블라였던 놈을 뭐 해주세요? X축과 만나도록 움직여주세요라는 얘기라서 얘는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맞는 거지. 그럼 미분 불가능한 곳은 K니까 0보다 왼쪽 맞잖아요. 알았죠? 디귿은 참.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쉽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줌킬러나 이런 것들로 만들러 쭉 넘어갈 수 있는 좀 그 직전 단계. 좀 줌킬러급 4점을 만들러 갈 수 있는 좀 어설프게 살짝 어려워져 있는 형태. 알았죠? 28번쯤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805번. 알았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정말 쉬자. 너네 왜 이러냐고. 비가 오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네. 자, 잠깐 쉬었다가 835번, 87번 두 개 하고 오늘 넘어갑시다. 알았죠? 가보자. 자, 835번인데 요 문제는 글쎄 뭐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제 보통 1학년 거랑 연결시켜서 너네 그 1학년 때 언영? 채원이 왔어? 아니 채원이가 없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엎드려 있어서. 아무튼 저기 1학년 때 너네 이런 문제 풀어봤지? x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이 말, 이런 문제 봤었지.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 뭐 예를 들어서 x의 범위도 있다고 치자. 그럼 뭐 했어? 일단은 그때 당시는 치환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함수를 다시 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됐고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 해서 결국 이제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걸 이제 구하러 가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 범위를 구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x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아오시오라는 얘기고. 그럼 요 놈들을 찾기 위해서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지. 아, 왜 또 3을 더 가지고 내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가 2가 되겠지. 아, 다행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오고 m이 나오고 여기서 m이 나온다. 그치? 얼마야? 2 넣어주면 얼마지? 10이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와 10 사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한 번 더 풀면 답이잖아.
맞죠? 요런 식으로 풀었던 문제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이 문제를 만약에 1학년 때 2학기 때 fx라는 함수를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고 주고 gx라는 함수를 x제곱 플러스 3x라고 주면서 f 합성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면 이라고 하면 같은 문제잖아. 그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알았음?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건 누구의 최대 최소다? fx에 대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답이기는 해. 그럼 일단 뭐야? fx에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먼저 나와줘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하러 가야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의 정의역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정의역이 누구야? f의 정의역이 누구야? gx잖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gg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일단은 먼저 찾아오는 거야. x의 범위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엎어져 있고 축이 1인 것까지는 계산할 수 있을 테니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다. 그렇지? 그럼 g의 최대값은 1에서 나오네. g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네. 각각 얼마 나와? 3과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gx라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왔지. 그럼 이제 우리는 f라는 놈 안에서 힘들어. x 3승 마이너스 뒤에 보여? 6x 제곱에 플러스 9x 플러스 2라는 함수의 또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정의역의 범위가 얘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요. 3참수 그래프 그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았어요? 같은 문제다. 이미 1학년 때 했었던 거야. 그게 이제 2차가 아니라 2차, 3차가 된 것 뿐이지. 알았음? 뭔 말할? 끝. 여기까지. 정리? 이건 아마 이거 놓쳐서 못했겠지? 자, 887 가봅시다. 요거는 내가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계속 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 너네가 제일 많이 지금도 요즘 최근에도 제일 질문 많이 하던 거 뭐 이거. 이런 거 나오면 내가 항상 뭐 하라 그랬어? AQ라는 선분의 길이를 미지수 T로 표현을 하러 가보자. 문제에 T가 주어져 있겠지. 뭐 P의 좌표라던가 A의 좌표라던가 하면서 또는 어떤 선분의 길이를 T라고 줬을 수도 있고. 그지? 그런 거랑 똑같아. 이것도 결국 AQ를 포함한 누군가의 극한을 구하시니까 AQ를 구하라고 하는 거였다면 쟤는 S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니까 S를 구하기만 하면 돼.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림을 통해서 유추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 이렇게 된다면 S가 최대일 수 있겠네. 이 상황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뭐 특수한 상황 자체를 놓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S라는 넓이 자체를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나면은 식을 통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 두 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일단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될까를 머릿속으로 고민을 먼저 했다가도 도저히 모르겠으면 일단 식으로 표현을 하러 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음? 승민이 뭐라고? 이번에도 말 안 했어? 이번에 뭐. 그래. 자, 아무튼 가자. 뭐냐? 그래프 위에 PQ가 있고 그 Y축 위가 아니네. 어쨌든 이 도형 안에 뭔가 R이 있어. 그때 P는 B에서부터 A까지 P가 움직이고 있네요. 움직이고 있고 OP와 OQ를 이웃하는 두 변으로 가지는 마름모의 넓이. 마름모. 마름모가 이런 식으로 됐다면은 그릴 수 있냐? 마름모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되면은
못 그리는 거 아니냐? 그럼 P가 A까지 못 가는데? 그것도 제한 조건에 들어가나? 야, P가 여기 있으면 일단 마름모는 내 선분의 길이가 다 같아야 돼. 내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잖아. 그럼 Q는 당연히 여기 가 있겠지. 대칭이 되게. 그러면 R은 이 내부, 이렇게 생긴 내부에만 있으면 되니까 역시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P가 R이 여기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한계니까 여기 있을 때까지는 마름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R이 여기를 넘어가진 못하잖아. 그러면은 이 O와 A의 정중앙에 대한 이 보조선이랄까? 이걸 넘어가는 P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이렇게 제한 조건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뭐 P의 X좌표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뭐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냥 그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지금 2루트 3이잖아. 0부터 2루트 3 사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값을 찾아서 요때 이 값. 그 사이에만 P가 존재할 수 있어요를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아. T의 한계랄까, 그 범위랄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다시. 일단은 뭐 그거 다 떠나서 일단 P의 위치부터 좌표부터 잡고 가자. P란 놈의 좌표를 나는 T로 잡을게. 그럼 Y좌표는 당연히 12-T 제곱이 될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름모면은 요 선분의 길이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참수의 대칭성을 따라서 Q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위치할 거야. 뭐? 마이너스 T, 12-T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서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니까 요 길이도 같아지면서 얘의 좌표는 Y좌표 2배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0, 얼마야? 24-T 제곱에서 끊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Y좌표, R의 Y좌표가 얘가 10이니까 12보다는 작아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 T의 범위가 추가로 생길 거야. 처음에 B부터 A까지 움직일 때만 보면은 T는 자유롭게 0에서부터 2루트 3 사이로 움직입니다. 뭐 같아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등호 빼자. 말은 뭐 만들어져야 되니까. 근데 요 범위에서 T의 범위가 좀 더 좁혀진다. 어? 어? 뭐 좀 이상한데? 12-T. 아, 그게 아니라 요 2배를 안 했네. 얘만 2배 했고 얘도 2배 안 했네. 그리고 요거 Y좌표가 12보다 작은 거, 12보다 작은 건 맞지? 맞죠? 요거 2배를 안 해서 이상했었어요. 그럼 얘가 이 T제곱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2보다. 그 T제곱이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T의 범위가 어떻게 돼? 우리가 새롭게 찾은 범위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아야 되겠네. 알았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마름모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요거 길이 얼마? 2t. S라고 쓰죠. 2t. 요거 길이 얼마? 24-2t 제곱. 그놈의 절반. 됐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24t. 이 녀석의 뭐 찾기? 최대값 찾기. 어느 범위에서?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3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럼 범위 나왔고 함수 구했으니까 최대치수 구하는 거 생각해. 끝.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진도는 더 안 나가고 똑같은 단어, 숙제는 한 번 더 나가는데 아까 그 801번, 2번, 3번, 5번 그쪽 있지? 거기 문제 하나만 더 풀자. 일단은 하나 풀고 뭐 설명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더 풀자. 여기가 워낙 어려워서 내가 되게 어려웠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옛날 교재 내가 한번 잃어버려서 새로 샀는데 그때 옛날 교재에 애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거 내가 표시 났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일단 806번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806번 기기. 아니면 4번, 6번 두 개 풀까? 둘 다? 아니야? 알았어. 806번 하나 풀어봐. 3차함수 fx에 대해서 뭐야? fx가 f2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f라는 어떤 상수값과 만나는 점이 두 개가 있다. 뭐야? 저 f2가 k란다. k라고 내가 한다면 이게 k거나 이게 k거나 맞지? 둘 중 하나지. 이게 k거나 이게 k거나 알았음? 근데 이거를 k라고 쓴 건 내가 잠깐 해본 거고 뭐 해보자? 그거를 F2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F2라는 K라는 값은 뭔가 2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니까 첫 번째 가능성 뭐?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이거나 지금 가만 보고 있는 거야. 또는 여기가 이거나 여기가 이거나 둘 중 하나겠다 맞지? 아, 네 개 중 하나겠다 그지? 근데 F'의 1과 F'의 3이 같대. 자, F라는 함수는 3차 함수. 미분을 하면 몇 차 함수야, 승이야? 그렇지,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인 거야. 정 가운데 누구 있어? 1 있겠네. 그 2차 함수의 대칭성은 어디? 여기가 1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동으로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겠네. 여기가 됐어요? 그럼 후보가 몇 개로? 두 개로 줄었지. 예전에 내가 그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나? 내가 그 방학 후에 개학을 하고 나서도 몇 문제를 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방학 때 내가 어느 정도 진도 나가고 나서 내가 뭐 칠판에다 문제 띄워놓고 이거 풀어봐 하면서 다른 프린트 거 고3들 풀리고 있는 모의고사라고 하면서 고난도 문제 몇 개 풀렸었지. 그거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프가 가히 조건에서 그래프가 한 후보가 한 5개 나와. 나의 조건을 썼더니 후보가 한 서너 개로 줄어. 다의 조건을 썼더니 후보가 한두 개로 줄었어. 그 마지막에 밑에 뭐 F1이 3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프 하나로 결정.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후보 찾아 나가는 문제 꼭 나온다 했었죠. 얘가 그거죠. 식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투는 그래프가 더 큰 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래? 또 이 함수 나왔지. 뭐? 일단 fx라는 함수에서 f2라는 걸 뺐다는 거는 2,0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적당하게 평이동을 해서. 그러면 지금 얘가 만약에 fx였는데 우리가 뭐로 만들어보자? fx-f2로 만들어보자. 그럼 자동으로 x축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것도 내가 찾았던 이 그래프도 원래는 fx였지. 근데 이걸 fx-f2로 가보자. 그러면 2일 때 y좌표가 0, 즉 2일 때 x축과 만나도록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씌워주세요? 절대값을 씌워주세요라는 얘기잖아. 뭐야? 요렇게 그림 빗나갔다. 아무튼 그리고 요렇게 되니까 이 그림이든 이 그림이든 같은 그림이 됐네. fx나 fx-f2는 다르지만 절대값 씌우면 똑같아졌잖아. 다르네? 미안해요. 아무튼 됐죠? 근데 극대값이 자연수래. 그건 이제 뭐 좀 이따 얘기하자. 여기까지 됐음? 여기까지 됐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설명 끝이야. 그 이후 과정은 좀 다른 얘기 하려고 잠깐 스톱할 거야. 됐냐?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다들 이해됐어? 저기 윤영이랑 아라랑 그 내가 어제였나 그제였나 내가 영상 보내준 거 링크 보라고 한 거 봤어? 아라는 윤영이한테 받았어? 다 봤어? 아, 다는 못 봤어? 자, 여기서 지금 요 빨간색 함수를 적어둔 이거든. 극대값이 어딨냐? 둘 다.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원래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봐. 극대값은 뭘 의미하니?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즉, 뭐 생각나는 거 없어?
4AL 삼성이잖아. 그지? 근데 A가 1이잖아. 이게 자연수가 되고 싶다? 무조건 L은 결정됐잖아. 알았죠? 또는 이미 여기서는 조금 다르지? 어쨌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값은 뭐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맞는 거지. 그럼 끝이에요. 알았음? 알았음? 그 4L 삼성을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너희들이 이제 뭐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쓰면은 무조건 빠르다고 했었죠. 이거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원래는. 알겠어? 알았어? 끝! 여기까지. 804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알았죠? 거의 비슷한 거. 여기 어차피 계속 질문이 나올 거라 미리 풀어보고 풀이하고 풀어보고 풀이하고 하는 중. F'의 3분의 F'의 5.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자주 나오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분수면은 보통 어때? 저거를 뭔가 정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어때? 뭔가 미지수 K 하나 남은 상태에서 5K분의 3K. 그래서 답은 5분의 3.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많지. 그러면 뭐가 미지수일 수는 있다? 최고창의 개수는 계속 미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거는 생각을 해놓고 푸셈. 알았어요? 자, 뭐 어쨌든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4참수가 있는데 2에서 극값을 갔는데 2에서 만이라고 한 적은 없고 2에서 어쨌든 극배극소가 나오는데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뭐 했어? 4참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적당하게 옮겼어. 어떻게 옮겼어? 이 함수는 1,0을 지나도록 옮긴 거다. 맞지? 그렇게 하고 나서 접었는데 뭐 했어? 2보다 큰 누군가에서 만 미분이 가능했대. 1,0도 있었는데 1,0은 잘 접하는 곳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1에서는 접하게 2보다 큰 곳에서는 뚫고 지나가게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되겠다. 맞지? 뭐가? fx 빼기 f1이. 그리고 여기가 a가 된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2에서 극대극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2인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사연아, 몇 대 몇? 그렇지. 그럼 얘는 오케이? 3대 1 쓰라고. 그럼 얘 자동으로 3분의 7이잖아. 그럼 뭐 했어? 우리 함수식 만들었다. 그치? 자, 원래 함수로 돌아가자. 어떤 함수? fx를 함수로 원래 함수로 돌아가자. 여기가 뭐야? 모르지? 모르면 k로 잡아. 근데 여기가 3분의 7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fx라는 함수가 뭐랑 만나는? k랑 만나는 것을 찾아보자. 능력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은 근이 1 하나, 3분의 7 하나. 근데 3분의 7은 뚫고 지나가는 그냥 양의 실근 하나.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만난다. x 삼성처럼 근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함수의 식 완성. 최고층 있으면 안 했다. 함수의 식 완성. 그럼 미수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죠. A 하나, K 써도 되냐? A를 쓰면 안 되는구나. 미수 2개 남았죠. P 하나, K 하나. 근데 아까 말했던 거 P는 어차피 마지막 물어보는 게 분수를 물어보니까 약분용으로 사라질 거고, 두 번째 K는 미분을 할 거니까 상수항은 사라질 거고. 그러면 답 다 나온 거지.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니. 또 비율관계 3대1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알겠니? 이거 만약에 모르면 뭐 했겠어, 얘들아? 또 fx는 이걸 k로 잡아가지고 fx-k는 최고차에서 p 곱하기 x-의 3승 곱하기 x-a 해놓고 미분에서 2 넣으면 0 이거 풀고 있을 거야. 계산하고 있을 거야. 알겠죠?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 되니까 좀 잘 써주셈. 알았지? 자, 역시 정리할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 마지막 하나? 처음부터 f'(x)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음. 맞아. 어차피 물어보는 게 F'이니까. 근데 나는 왜 이걸 설명했냐면
이거 얘기하고 마치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fx식 세우는 거 이거 많이 나와. 전에 내가 이 3차함수에서도 얘 하나 들었을 거야. 막 여기가 1이야, 여기가 2야. 그때 fx의 식 세워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을 거야. 그럼 뭐해? 일단 너희들은 얘를 미지수로 잡아. 얘를 구해. 그런 미지수를 포함을 해서 식을 구해봐. fx랑 k가 만나는 곳은 최거체형에서는 모르겠지만 뭐야? x-1의 제곱이랑 x-2분의 5를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식 쓰는 거.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 고3들한테도 지금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야. 오케이? 수투에서 질문하면 거의 여기서 계속 막 비율관계 갑자기 잘 쓰다가 또 까먹고 막 그런 것들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계속 풀리고 있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그것 때문에 나는 일부러 fx 구하려고 한 거고. 근데 승희 말이 맞지? 도함수를 구하면 되는데 굳이 fx 구할 필요 없지. 그래서 도함수를 바로 구하는 게 더 좋기는 하고. 알았음? 알았음?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드렸어요. 잘 가요.